본격적으로 안철수 씨의 정계 은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른미래당 워크숍에 갔는데 이걸 혁신이라고 생각하나 봐. 자기 당에 쓴소리 해줄 사람을 데려와. 어떤 혁신위원장들도 그렇고 이종훈이라고 그 시사평론가를 이제 그 워크숍에 데리고 갔나 봐요. 데리고 가려면 안철수 유승민을 데리고 갔어야지. 그렇죠. 매가지를 끌고 가장 중요한 사람 2명은 쏙 빼고 나머지들끼리 가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정당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처럼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개파 간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규모도 작지만 안철수 유승민의 말 한마디가 안철수는 당대표도 아닌데 손학규를 송파울에 꺾고 싶어해. 그 입김이 막 작용을 해. 무슨 직책이든 간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인지 서울시장으로서인지 모르지만 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쯤 되면 물러나는 게 맞다. 전체적인 골자는 그래요.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철수의 저는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안철수의 한계가 왔다는 말은 안철수가 정치 소비자들 국민들한테 상품으로서 가치를 완전히 소진한 선거였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득표율이 17%? 18%? 18.8. 참 욕스럽다. 예. 18%가 나왔으니 나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유력 정당 하면 원내 정당으로 나가면 웬만큼 지지율 나옵니다. 인지도로. 그 사람의 정책이나 이런 걸 막 좋아해서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정당 규모에 비례해가지고 대부분은 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안철수가 대선자로 의미 있다는 가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좀 나오는 뭐 30% 20%좀 나오는 지금 지지도는요. 지방선거 끝나고 12% 또 떨어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좋아요? 차이가 있어서 12%. 막상 선거를 해보니까 30% 안짝으로 표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홍준표가 이 선거의 결과를 두고 몇 석 건지지도 못했는데 내가 대선 주자로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 실력으로 더 플러스 시킨 게 없잖아요. 계속 까먹고 있는 추세잖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일일이 분석하면서 안철수의 공약은 뭐고 앞으로의 미래는 뭐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다고.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고급 소비자, 고급 정치 소비자층은 안철수라는 사람을 이미 상품 진열대 밖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거든. 의미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철수가 이번 선거 이후에 보이는 행보들 자체가 사실 정치인이라는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너무 많죠. 많이 실망스럽죠. 예. 그러니까 그 미국 갔다는 게 사실 화제가 됐는데 가면서 남긴 말이 외동딸의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이랬는데 가족의 이벤트로서 박사학위 수여식 중요하죠.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간에 가족 안에 있던 그런 이벤트였으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후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곤란의 어떤 규모와 그 수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 딸 박사학위 수여식이라는 말을 입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게 안철수가 개인적으로 뭐 지지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이 싫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 떼어놓더라도 아니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나 하나 믿고 바른미래당이라는 당명을 믿고 부족하지만 그 당의 조직을 믿고 내 재산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온전히 쏟아가지고 쏟아부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15%를 통해서 선거비 보전을 받아도 타격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가 1억 9천 그 선거비 썼다가 1억 9천 다 보전받았다고 해서 아싸 나 본전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돈은 돈이고 내가 그 1억 9천을 쓰기 위해서 쏟았던 그 노력들, 시간들, 에너지들, 조직, 내 인간관계, 사회관계 10년, 20년 쌓아왔던 내 정치 이력을 온전히 쏟아부었던 그 기간 동안 내 희생들 생각하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한 진짜 완전히 싸그리 그냥 괴멸하다시피 했는데 이 정도면 안철수 본인이 전국 곳곳을 돌면서 낙선 인사를 같이 다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라면 오히려 창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보일까봐 더 안 갈 것 같거든요, 미국에. 그리고 엄마만 가도 되잖아요. 아니 박사가 씨발 중학생도 아니고 그냥 박사학위면 지 알아서 하면 되지. 아이고 무시하라 씨발. 진짜 짜증나잖아요. 아니 박사학위면 30대 다 됐을 건데 그 기저귀 채워주러 갔나?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얘가 미국에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방학 때만 들어와 있고 짜증나, 하는 진짜. 애인데 마치 몇 년간 못 본 딸처럼 나 이번 박사 후 수여식에 꼭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 외동딸이잖아. 이게 일단 공감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캐릭터라고 보는데 좋게 보면 말하면 캐릭터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패배 이후에 쏟아지는 비난과 온갖 말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인간 자체가. 나는 이번에 뭐 여러 정치 언론이나 뭐 평론가들이 안철수 씨는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다 이런 표현하는데 100% 공감하는 게요. 정치는 어찌 됐건 간에 어떤 모양이든 간에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물이에요. 특히 리더가 그걸 못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푸나의 위대한 태도학이 나오는데 듣는 척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치예요. 듣는 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듣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정치예요. 근데 끝물이 안 좋을 때만 항상 이런 식인데 이게 성찰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대선 때 이렇게 졌잖아요. 온갖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는 결정적으로 안철수가 내 적이 된 게 우리 고향을 배경으로 해서 지역감정 선동해가지고 호남만을 고립시키는 그 역 3당 합당 행태 네. 스스로 셀프 고립시켜버리는 행태를 보고 아 저 인간은 정말 앞으로 내가 정계 은퇴를 내가 시킨다. 내 손으로 내가 시킨다. 여러 감정이 생겼던 게 바로 그 사건인데 그리고 총선 때 그 뭐 한 40석도 안 되는 39석 얻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기가요 더불어민주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대로 있으면서 당에서의 당대표를 잘 하고 있었다고 하면 39석이 문제가 아니라 100석이나 훨씬 넘는 정당의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잘못된 건데 내부적으로 뭐 흔히 말하면 친문이라든지 그 당의 주류들과 친해지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저런 핑계를 대고 당을 뛰쳐나가면서 국민의당을 만드는 순간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은 사실 끝난 거예요. 야, 이게 정치를 떠나서 인간의 도리상 내가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도 뭐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 당의 전 대표로서 이준석 낙선자하고 지하철에서 낙선 인사 나가서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냥 다 지나치면서 악수한다고 손 내밀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 완전 유승민 의원 얼굴 완전 다 썩었어요, 진짜. 너무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책임지는 모습인 거거든요. 내가 비록 이렇게 이 당에서 내 정치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정치를 접는 한이 있더라도 접을 때 접더라도 뭔가 좀 책임지는 모습으로 유연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준석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마찰이 많았잖아요. 그 공천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이라도 하는 쇼를 위해서 그 완전 그 상한 얼굴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면서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그 정도의 배포는 보여줘야지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나 진짜 평생 데리고 살 건가, 저거 딸? 그러면은 저거 딸 뭐 입사시험 있다면은 우리 딸 입사시험이 오늘 있어가지고요. 오늘 최고위원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오늘 우리 딸 생일이어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게? 야수님, 알려주지 마. 이거 유행어 만들래, 내가.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장진영이라고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에 딱 달라붙었던 솔로몬의 선택 출연한 적이 있는 관종 변호사 출신의 최고위원 장진영 씨. 장진영 씨가요, 동작구청장 후보로 나왔는데 현수막을 어떻게 건조하세요? 현직 구청장이 민주당에 있어. 이창우 구청장이라고. 그 바로 옆에다가 기초단체 다도 아니야. 한 50개 정도인가를 한국일보에서 뭐 이렇게 샘플로 조사를 한 게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순위가 좀 나빠. 이렇게 만든 구청장 누굽니까?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자기 비전은 없이. 그게 장진영이에요. 장진영이 이걸로 처음이 아니라 이제 안철수 라인으로 해서 저번에 총선도 출마했는데 경선에 떨어졌지. 결국엔 또 구청장을 출마하더니 나는 이 사람을 엮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워낙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 문제는 안철수는 이렇게 자기 측근들한테마다 배신을 당하나. 나는 오히려 안철수가 불쌍할 정도예요, 진짜로. 그 캐릭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허명에 힘입어서 그 후광을 보려고 동작구청장 선거에도 안철수가 여러 번 왔어요. 장진영이 특별히 측근이고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했기 때문에 동작구에 많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힘을 실어줬다고. 그러면 장진영이 이제 안철수 옆에 이렇게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 선거운동에 카메라에 나오려고 엄청 노력했던. 하지만 낙선했어요. 3.15 이동비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장진영도 안철수를 미국에 이제 아까 말한 알려주지 말라고 한 거. 미국으로 막 갔다고 비판하고 막 이러니까 또 안철수 측근이 또 비판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장진영도 완전히 안철수 측근에서 빠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정치라는 게 겉으로는 정의, 뭐 국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또 정치인도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자기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뭔가 소통이 안 되면서 이게 뭔가 항상 삐그덕거리는 사람. 지금 장진영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 뭐 무슨 캠프 출신들, 뭐 송호창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뭐 금태섭 그런 사람들,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안철수를 떠나고 있는 거는 안철수의 캐릭터가 눈에 안 봐도 뻔히 보여요. 사람 관계에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스타야. 내 이름이 있어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아, 난 돈도 많아. 이런 어떤 그 자만감과 그 우쭐감으로 아직까지 살아온 거라고 보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안철수는 MB 아바타가 아니라 박근혜 아바타인 것 같아요. 딱 하는 꼬라지가 MB는 그래도 자기의 구상이 있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구상하고 그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자기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써먹고 버리고 써먹고 버리고 희생시키는 이런 식의 리더십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박근혜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이게 딱 안전한 그 성 안에 딱 갇혀있고 측근들이 갖다주는 정보만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밀실에서 판단한 거를 측근을 통해서 실행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약간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비난의 목소리를 낸 그 사람만 정밀 타겟으로 이제 조져버리는, 집단으로 갈고버리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 보면 MB 아바타가 아니라 박근혜 아바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장진영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안철수 옆에서 득점 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지금 화가 그러니까. 나서. 그래서 불쌍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철수가 불쌍하다고. 왜냐하면 사람 관리를 못한 자업자득일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그렇게 측근들마다 중간에 배신, 이런 용어가 정확하게 정의롭지는 않지만 배신하게 되느냐에 대한 안철수 본인도 돌아봐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모자란 캐릭터인 거죠. 안철수 자체가. 장진영 같은 사람이 나름대로 변호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혼자 캐릭터로만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등에다 칼을 맞는 부분, 자기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이건 불쌍하다고 아니 알지 모르는, 가만 있으면 안 되네 이거. 네, 뭐 장진영 자체는 이번 동작구청에서 3위 하면서 16%를 얻었기 때문에 전액 보전 받습니다. 마치 자기도 안 받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16%는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보물에서 되게 특이했던 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일단 표어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폰트가 너무나 낯익은 폰트였던 거죠. 예. 진짜 배달의 민족의 컨셉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폰트부터 다 똑같이. 그 배달의 민족 폰트는 무료여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배달의 민족하고 사실은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래 나름 고생했네. 그런데 그 배달의 민족을 이용했다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좋을 리는 없죠 그런 게. 네. 그래서 참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했죠. 낯익은 사람이긴 했어요. 저는 어제까지나 그 안철수 개인의 그 성장 과정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자라면 그렇게 인간하고 관계 맺는 게 서투를 수 있는가? 얼마나 서투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대여섯 명 정도의 무리가 함께 걸어가는 장면을 제가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때 그 낯선 기분이 지금도 아직도 강하게 있고 이 모든 안철수 소식이 투영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신적 거리와 육체적 거리가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맞아 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뭉쳐서 걸어가면 따닥따닥 붙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 의원실의 의원님이고 국회의원이고 하더라도 의원실 식구하고 의원하고 같이 걸어가게 되면 다 뒤엉켜 걸어가게 돼요. 막 어깨도 부딪히고 막 이렇게 뭐 발 뒤꿈치도 치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막 뒤엉켜서 걸어가게 되는데 안철수 의원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가가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억지로 이제 옆에서 보조를 맞춰준다는 방식으로 일종의 동심원이 그려지는 거죠. 5명이 걸어가면 안철수를 중심에 두고 5명이 동심원을 그리듯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런 장면들은. 그 보좌관들이 훈련을 받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때는 군대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상관과 걸어갈 때는 우측 일보 뒤에서 따라간다 뭐 이런 거 기억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한 지 십수년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집단에서 그걸 지킬 리가 없잖아요. 그런 원칙들을.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동심원을 이뤄서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이상한 세계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측근들한테 배신당하고 가족 최우선주의라는 명분으로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짓을 너무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방송으로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안철수 캐릭터를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도대체 뭔가. 나는 한마디로 규정을 내리면 보스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초의 엘리트야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초의 엘리트. 재수도 안 해봤을 거고. 아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잘하는 쭈구리였는데 뭔가 리더가 되고 싶고 보스가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정치권이 갖는 힘을 스스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벌들 아무리 지고 날아봐야 대통령 앞에만 가면 고향 앞에 쥐인 것처럼 스스로 보스가 되고 싶은 캐릭터예요. 근데 이런 심리적 기저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가 끌려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심지어 나는 벤처까지 잘 끌어가지고 자력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 보스가 되고 싶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나왔어.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막 되게 좋아. 나도 그런 강연을 할 수 있거든요. 저 혹시 불러주시면요. 방송 시간만 하면 이제 가서 강연해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새 시대의 새로운 꿈과 희망 그럴듯한 이야기 하면 괜찮아요. 인기도 좀 끌고 사회적 저명인사였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컨텐츠였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방송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공부를 안 하는 거다.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새로운 아젠다나 대안을 못 내놓으니까 모질이 찌질이들이 발목만 잡는 문재인 대통령 발목을 잡았더니 지들 손이 녹아버리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한테 계속 물었죠. 많은 사람들이 언론도 새정치가 뭔데? 새정치라는 타이틀은 걸었으니까 새정치가 뭔데 그랬더니 안철수한테 돌아온 답이 그거였어요.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가 뭐냐고 새정치.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갔단 말이죠. 실제로 이 사람이 뭐 IT 쪽에서 뭐 어떤 성공을 거뒀을지 모르지만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는 뭐냐면 니들이 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사실은 음악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하, 핸델 이후에 콩나물 대가리로 악보를 그리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멜로디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안철수만큼 안 돼서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아젠다를 내놓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도 고만고만한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 거야. 새정치 아닌 건정치 같은 느낌으로. 그런데 어느 날 새정치를 들고 나왔어. 근데 새정치를 들고 나오려면 정말로 신선해야 돼. 근데 꺼내놓고 보면 다 누군가는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안철수 새정치의 실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 아젠다가 없고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득권 정치에 대해만 불신만 막 줘. 그래서 지금 그걸로 생긴 벽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과 합당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양쪽 다 밀어냈기 때문에 자기가 말이 시건이 될까봐. 시건이란 말이 한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건? 시건이란 말이 그 자체로 말을 먹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뱉은 말을 먹어버린다는 뜻이라고. 먹을 식, 말을. 식언.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가 시건이 될까봐 그거는 조마조마해서 차마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는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남북문제 아젠다나 복지 아젠다 같은데 뜬금없는 소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일반인의 시선에서 지가 불편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는 정계 은퇴를 스스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정치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실제로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결심하고 계속 지방선거 이후에 물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 그동안 안철수기 때문에 묻혀 있었던 안철수 관련 의혹들을 그 측근이었던 인간들이 더 격렬하게 파고들고 폭로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안철수가 성공한 벤처기업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철수는 한 일이 없어요. 안랩이라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처음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초기 개발자로서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했다는 공로는 거기까지 인정.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키워준 기업인 거지. 그 안랩이라는 회사의 능력이 출중하고 그 프로그램이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IT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안랩 프로그램 절대 안 써요. 너무 시스템에 과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안 쓰거든요. 그런 안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국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관공서 전체가 다 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안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안철수 연구소가 안내부로 사명 변경하면서 지분 변동 과정에서 안철수의 의혹이 굉장히 큰 게 많아요. 불법적인. 그러니까 이재용의 수제자다라고 불리울 만큼 불법적 의혹이 많은데 대선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한 번도 그게 제대로 규명된 게 없거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정치권에 얼스렁거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이 장진영 씨 같은 사람이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본 게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정치적 보스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정치로 돌아오지 못하다고 하는 게 자기는 보스가 되고 싶지만 또 자기가 보스로 모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공부는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선 끝나고 조언을 해준 사람 중에서 물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미국 가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연하죠.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닌데. 그건. 그런데 딱 한 명 의심 가는 사람이 있죠. 철수야, 꼴꼴하게 지지고 볶지 말고 우리 그냥 미국 가자. 우리 설이 학위도 봤는데 우리 기쁜 것만 생각하자. 긍정의 힘 하고 MK? 간 거예요. MK가? 네, MK가. 안철수는 이니셜이 없는데 부인은 계시는군요. 이제 결론을 맺자면 이제 안철수는 끝났고요. 끝났다는 의미는 스스로가 셀프로 멋있다는 표현은 이미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정치권에 남아있으면 구질구질해져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중심으로 뭔가 자유한국당을 좀 통째로 먹어버리던 세력들이 일본에 있었을 거예요. 그거 이제 막 옆에서 모사하고 그런 데 있었을 텐데 상품 자체가 워낙에 후지니까 보스가 되고 싶었을 거라는 상상은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초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뒷골목 영화 같은 거, 주먹 영화 같은 거,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보스가 한 딱 중심에 서 있고 사람들이 호위하고 막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는 그 초등학생 같은 마인드만. 근데 실제로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경호원들이 있고 그런 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문재인 대통령 보면요. 김용익 원장이라든지 지금 이제 이사장이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네.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복지면 복지 또는 뭐 이제 남북관계 같은 건 남북관계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철학과 컨텐츠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가 제대로 된 민주 진보 개혁적 관점에서 공부를 해온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젠다에 단 한 가지도 태클 거리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지만 여당의 거수기란 소리 들으면서까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 찬성한다. 남북관계에 찬성한다. 이런 아젠다를 던져왔다면 이렇게까지 쫄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홍준표 대비되는 뭔가 쉽게 표현하면 공부를 안 했을지라도 작전도 없었던 거예요. 전략.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안철수 씨는 정치적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가 다시 돌아와서 또 무슨 뭐 대답을 안 해. 이 사람은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정비의 시간을 갖겠다. 자숙하겠다 하는데 다음에 결국에 또 정치권으로 진입하려고 한다면 어디서 뭘 어떻게? 같은 당에 이준석도 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무군이 아예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안철수 씨의 정계 은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른미래당 워크숍에 갔는데 이걸 혁신이라고 생각하나 봐. 자기 당에 쓴소리 해줄 사람을 데려와. 어떤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이종훈이라고 그 시사평론가를 이제 그 워크숍에 데리고 갔나 봐요. 데리고 가려면 안철수 유승민을 데리고 갔어야지. 그렇죠. 매가지를 끌고 가장 중요한 사람 2명은 쏙 빼고 나머지들끼리 가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정당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처럼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개파 간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규모도 작지만 안철수 유승민의 말 한마디가 안철수는 당대표도 아닌데 손학규를 송파울에 꺾고 싶어해. 그 입김 막 작용을 해. 무슨 직책이든 간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인지 서울시장으로서인지 모르지만 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쯤 되면 물러나는 게 맞다. 전체적인 골자는 그래요.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철수의 저는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안철수의 한계가 왔다는 말은 안철수가 정치 소비자들 국민들한테 상품으로서 가치를 완전히 소진한 선거였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득표율이 17%? 18%? 18.8. 욕 참 욕스럽다. 네. 18%가 나왔으니 나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유력 정당 하면 원내 정당으로 나가면 웬만큼 지지율 나옵니다. 인지도로. 그 사람의 정책이나 이런 걸 막 좋아해서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정당 규모에 비례해가지고 대부분은 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안철수가 대선자로 의미 있다는 가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좀 나오는 뭐 30% 20%좀 나오는 지금 지지도는요. 지방선거 끝나고 12% 또 떨어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좋아요? 차이가 있어서 12%. 막상 선거를 해보니까 30% 안짝으로 표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홍준표가 이 선거의 결과를 두고 몇 석 건지지도 못했는데 내가 대선 주자로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 실력으로 더 플러스 시킨 게 없잖아요. 이경으로 해서 지역 감정 선동해가지고 호남만을 고립시키는 그 역 3당 합당 행태. 스스로 셀프 고립시켜버리는 행태를 보고 저 인간은 정말 앞으로 내가 정계 은퇴를 내가 시킨다. 내 손으로 내가 시킨다. 이런 감정이 생겼던 게 바로 그 사건인데 그리고 총선 때 그 뭐 한 40석도 안 되는 39석 얻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기가요 더불어민주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대로 있으면서 당에서의 당대표를 잘 하고 있었다고 하면 39석이 문제가 아니라 100석이나 훨씬 넘는 정당의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잘못된 건데 내부적으로 뭐 흔히 말하면 친문이라든지 그 당의 주류들과 친해지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저런 핑계를 대고 당을 뛰쳐나가면서 국민의당을 만드는 순간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은 사실 끝난 거예요. 야, 이게 정치를 떠나서 인간의 도리상 내가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도 뭐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 당의 전 대표로서 이준석 낙선자하고 지하철에서 낙선 인사 나가서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냥 다 지나치면서 악수한다고 손 내밀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 완전 유승민 의원 얼굴 완전히 다 썩었어요, 진짜. 너무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책임지는 모습인 거거든요. 내가 비록 이렇게 이 당에서 내 정치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정치를 접는 한이 있더라도 접을 때 접더라도 뭔가 좀 책임지는 모습으로 유연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준석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마찰이 많았잖아요. 그 공천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이라도 하는 쇼를 위해서 그 완전 그 상한 얼굴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면서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그 정도의 배포는 보여줘야지 정치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나 진짜 평생 데리고 살 건가, 저거 딸? 그러면은 저거 딸 뭐 입사시험 있다면은 우리 딸 입사시험이 오늘 있어가지고요. 오늘 최고위원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오늘 우리 딸 생일이어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게? 야수님, 알려주지 마. 이거 유행어 만들래, 내가.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장진영이라고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에 딱 달라붙었던 솔로몬의 선택 출연한 적이 있는 관종 변호사 출신의 최고위원 장진영 씨. 장진영 씨가요, 동작구청장 후보로 나왔는데 현수막을 어떻게 건조하세요? 현직 구청장이 민주당에 있어. 이창우 구청장이라고. 그 바로 옆에다가 기초단체 다도 아니야. 한 50개 정도인가를 한국일보에서 뭐 이렇게 샘플로 조사를 한 게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순위가 좀 나빠. 이렇게 만든 구청장 누굽니까?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자기 비전을 없이. 그게 장진영이에요. 장진영이 이걸로 처음이 아니라 이제 안철수 라인으로 해서 저번에 총선도 출마했는데 경선에 떨어졌지. 결국엔 또 구청장을 출마하더니 나는 이 사람을 엮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워낙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 문제는 안철수는 이렇게 자기 측근들한테마다 배신을 당하나. 나는 오히려 안철수가 불쌍할 정도예요, 진짜로. 그 캐릭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허명에 힘입어서 그 후광을 보려고 동작구청장 선거에도 안철수가 여러 번 왔어요. 장진영이 특별히 측근이고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했기 때문에 동작구에 많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힘을 실어줬다고. 그러면 장진영이 이제 안철수 옆에 이렇게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 선거운동에 카메라에 나오려고 엄청 노력했던. 하지만 낙선했어요. 3.15 이동비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장진영도 안철수를 미국에 이제 아까 말한 알려주지 말라고 한 거. 미국으로 막 갔다고 비판하고 막 이러니까 또 안철수 측근이 또 비판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장진영도 완전히 안철수 측근에서 빠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정치라는 게 겉으로는 정의, 뭐 국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또 정치인도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자기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뭔가 소통이 안 되면서 이게 뭔가 항상 받았다고 해서 아싸 나 본전이야? 이게 아니거든요. 돈은 돈이고 내가 그 1억 9천을 쓰기 위해서 쏟았던 그 노력들, 시간들, 에너지들, 조직, 내 인간관계, 사회관계 10년, 20년 쌓아왔던 내 정치 이력을 온전히 쏟아부었던 그 기간 동안 내 희생들 생각하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한 진짜 완전히 싸그리 그냥 괴멸하다시피 했는데 이 정도면 안철수 본인이 전국 곳곳을 돌면서 낙선 인사를 같이 다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라면 오히려 창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보일까봐 네. 더 안 갈 것 같거든요, 미국에. 그리고 엄마만 가도 되잖아요. 아니, 박사가, 씨발, 중학생도 아니고, 그냥 박사학위면 지 알아서 하면 되지. 아이고 무시하라 씨발. 아, 진짜 짜증나잖아요. 아니, 박사학위면 30대 다 됐을 건데, 그 기저귀 채워주러 갔나?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얘가 미국에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방학 되면 아, 들어와 있고 짜증나, 하는 진짜. 애인데 마치 몇 년간 못 본 딸처럼 나 이번 박사 수여식에 꼭 가야 돼. 왜냐면 우리 외동딸이잖아. 이게 일단 공감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캐릭터라고 보는데 좋게 보면 말하면 캐릭터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패배 이후에 쏟아지는 비난과 온갖 말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인간 자체가. 나는 이번에 뭐 여러 정치 언론이나 뭐 평론가들이 안철수 씨는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다 이런 표현하는데 100% 공감하는 게요. 정치는 어찌 됐건 간에 어떤 모양이든 간에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물이에요. 특히 리더가 그걸 못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푸나의 위대한 태도학이 나오는데 듣는 척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정치예요. 듣는 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듣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정치예요. 근데 끝물이 안 좋을 때만 항상 이런 식인데 이게 성찰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대선 때 이렇게 졌잖아요. 온갖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는 결정적으로 안철수가 내 적이 된 게 우리 고향을 계속 까먹고 있는 추세잖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일일이 분석하면서 안철수의 공약은 뭐고 앞으로의 미래는 뭐고 이렇게 공부하지 네, 않는다고.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고급 소비자, 고급 정치 소비자층은 안철수라는 사람을 이미 상품 진열대 밖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거든. 의미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철수가 이번 선거 이후에 보이는 행보들 자체가 사실 정치인이라는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너무 많죠. 많이 실망스럽죠. 예. 그러니까 그 미국 갔다는 게 사실 화제가 됐는데 가면서 남긴 말이 외동딸의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이랬는데 가족의 이벤트로서 박사학위 수여식 중요하죠.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간에 가족 안에 있던 그런 이벤트였으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후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곤란의 어떤 규모와 그 수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 딸 박사학위 수여식이라는 말을 입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게 안철수가 개인적으로 뭐 지지하지 않고 바른미래당이 싫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 떼어놓더라도 아니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나 하나 믿고 바른미래당이라는 당명을 믿고 부족하지만 그 당의 조직을 믿고 내 재산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온전히 쏟아가지고 쏟아부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15%를 통해서 선거비 보전을 받아도 타격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가 1억 9천 그 선거비 썼다가 1억 9천 다 보전